안녕하세요. 연세준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승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수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성형 수술 후에도 다른 여타의 수술이나 시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형물 사용으로 인한 염증을 들 수 있겠고요. 이러한 염증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보형물 주변에 피막이나 조직이 수축되어 코가 짧아지는 구축 현상, 보형물이 휘거나 지지 연골이 약해서 휘어지는 증상, 보형물이 비치는 증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선 환자분들도 가장 우려하시고 의사들도 가장 조심하는 코성형 부작용 중에서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성형의 경우 새로운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리콘 보형물과 같은 인공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염증이란 주로 이러한 인공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 세균 감염으로 인해 주변에 염증 증상이 나타나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곱는 건데요. 염증의 주요한 증상으로는 붓고 빨개지고 통증이 유발되거나 코 안에서 고름 냄새가 난다거나 심한 경우 노란 고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성형 수술 이후에 이러한 염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수술하신 집도의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염증 증상을 방치하는 경우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어 코 모양의 변형을 유발하는 구축 현상이나 이로 인해 심하게는 보형물이 돌출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는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나 코 안 절개를 통해 세척하는 방법을 시도하게 되고 이러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염증의 악화나 코 모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보형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코성형 재료에 따라서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매드포어와 같은 인공 보형물은 귀 연골이나 비중격 연골과 같은 자가 연골에 비해서 염증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인공 보형물 중에서도 고어텍스나 매드포어와 같은 다공성 보형물이 실리콘 보형물보다 염증 발생률이 다소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공 보형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위치에 쓰느냐와 같은 수술적인 문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가 연골을 쓴다고 해서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지지 역할로 이식한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이 약한 경우 코끝 처짐이나 휘어짐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염증이 생기거나 구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실리콘 보형물은 어찌 보면 우리 가슴 확대 수술에 사용될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 인공 보형물 재료 중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염증이 발생할 확률은 사실 1%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명 정도 수술을 받으면 99명은 괜찮다는 얘기죠. 따라서 낮은 코가 있어서 콧대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조차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 많으시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성형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내시게 됩니다. 최근에 리프팅 수술 받으신 70대 환자분도 50년 전에 명동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콧대에 실리콘 보형물만 넣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평생 별 문제 없이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코성형 수술 후에 부작용이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수술 후 부작용이 없는 대다수의 분들은 잘 지내시니까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하지 않는데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은 속상한 마음에 여기저기 하소연을 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 사례들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하시는 분한테 잘 수술 받으시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으니까 너무 미리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성형 수술 이후에 부작용을 100%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어떠한 수술이든 부작용은 생길 수 있고요. 이는 마치 자동차 새로 샀는데 교통사고 아예 안 나는 방법, 이런 건 없겠죠. 대신 교통사고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숙련된 운전자가 정해진 규칙대로 운전하고 제때제때 자동차 정비 받고 이러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사고는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코성형 수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수술자가
너무 무리해서 높이지 않고 적절한 코 성형 재료를 적합한 방법으로 원칙대로 수술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제때제때 경과관찰도 잘 받아야겠고요.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경험 많은 코 성형 전문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 성형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 성형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코 성형 재료를 적합한 방법으로 원칙에 맞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코 성형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찰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